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어제부로 종료가 됐는데 이제 이 제목처럼 정식 배치에 돌입하게 되죠. 어떤 내용 다루고 있나요? 네, 먼저 동아일보 기사 보시겠습니다. 성주 사드기지 6년 만에 전자파 괴담 벗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주 사드기지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2017년 9월에 임시 배치됐는데요. 하지만 임시 배치 후에도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는데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를 맞으면 참외가 썩는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환경 영향 평가 결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최대값은 제곱미터당 약 0.02와트 수준으로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그 수치가 적다라고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환경부와 국방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식 배치가 되는 만큼 앞으로 좀 기지화 공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다른 기사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측정은 1년 이상 상시 모니터링한 측정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번 평가는 4개월 만에 졸속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드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노곡리는 100여 명 사는 마을에서 암 환자가 12명이나 발생했다며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덜 나온다는 측정 결과를 누가 믿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성주기지 근처 주민들의 복리 증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법령 개정 또 예산 편성 등을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꾸준히 좀 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유니콘 기업이 지금 여기 써 있네요.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비중이 좀 줄어들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2018년 449개였던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수는 올해 5월 기준 1209개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확대되고 있는 오른쪽 나온 그래프를 보면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중 국가별 비중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위에 파란색 그래프가 2019년, 아래쪽에 노란색 그래프가 2023년의 수치입니다. 보면은 미국과 인도, 프랑스, 이스라엘, 캐나다 등은 비중이 커졌고요. 우리나라는 2.2%에서 1.2%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업 수로 따지면요. 미국은 218개에서 655개로 증가할 때 우리는 10개에서 14개로 단 4곳 추가되는 데 그쳤습니다. 네, 뭐 핀테크나 인공지능처럼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높아서 우리나라가 좀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니콘 기업이 오히려 좀 줄어들었네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준 건 아니고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됐다. 예. 4곳만 추가됐다 이 얘기고요. 이 기사에서는 낡은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점, 그리고 기존 유사 산업의 기득권이 강하게 견제한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한국은 할 수 있는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식 규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라고 호소했고요. 또 한 벤처 캐피털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기존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가 심하고 또 정부도 그들의 눈치를 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전문가는 타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투자가 위축돼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규제 문제 그리고 기존 산업과의 마찰 문제가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진짜 미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유파라치,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좀 처음 들어보는데 보니까 유튜브 파파라치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혹시 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배달 기사들을 추적하면서 찍는 영상, 채널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저는 몇 군데에서 좀 봤었는데 예. 이 구독자 40만 명이 넘는 한 유튜브 채널은 이 배달 기사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장면을 영상에 담고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그 피의자를 검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속이 시원하다. 나도 평소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채널이 있어야 그들도 눈치를 볼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채널들을 이제 유파라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배달 기사 외에도 몰카범을 쫓는 채널, 또 마약이나 성착취물 거래 현장을 찍는 채널 등이 많은 구독자를 모으고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시민 제보 같은 그런 유튜브 채널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채널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파라치 채널들은 이런 영상을 제작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청자들은 영상이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과 같이 콘텐츠 수용도가 높은 층에게는 모방 범죄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정의 구현을 하자는 명목인데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변질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목적이 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널 운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인데요. 최근에 그 타이탄이 지금 실종이 되면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화제가 됐던 게 정말 부자들이 타고 있었다. 이 부분이 좀 화제가 됐었죠? 네, 실종된 타이탄에는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또 파키스탄계 영국 재벌, 또 이 잠수정을 운영하는 회사의 CEO 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이 잠수정에 대해서 회사 내부와 또 학회 등에서 재앙적 문제가 생길 거라면서 강한 경고를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이들은 3억이 넘는 돈을 내고 탑승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고위험 관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익스트림 관광, 뭐 쇼크 관광 이렇게 좀 부르기도 하던데 저희와는 상관없지만 최상위 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유행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상위 부자 중에서도 나는 평범한 춤이 싫어라는 분들, 그런 분들 일부가 이런 고위험 관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주 여행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위험한 폭포에서 수영하기, 활화산 오르기, 상어떼와 함께 수영하기와 같은 상품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위험 관광 상품은 전문 기술과 인력이 동원되고 또 소수 정예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수억 원 드는 게 일반적인데요. 초고가 관광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는 매년 두 자릿수씩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032년에는 6천조 원 규모에 달할 거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부자들은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해왔는데 지금 부자들은 이기적인 목표에만 골몰한다면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런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 집중적으로 수색을 하고 있어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브루노 마스 공연에 이틀간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나 빼고 다 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할리우드 스타들이 또 우리나라로 대거 몰려온다 이런 소식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네. 뭐 사진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나온 인물들 다음 달 개봉을 앞둔 영화 바비의 주연입니다. 라이언 고슬링과 마고 로비의 모습 보이고요. 가운데 사진은 이제 조커로도 유명하죠. 예. 배우 호아킨 피닉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톰 크루즈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올 여름 방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해주신 팝스타들의 내한 공연 그리고 할리우드 스타의 방한 확대는 콘텐츠 강국이 된 한국의 위상이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뭐 사진에서 보신 마고 로비나 라이언 고슬링 이번에 한국 처음 찾는 것 같고 톰 크루즈는 제가 본 것만 해도 굉장히 좀 자주 왔거든요. 네. 또 온다고요? 네, 벌써 뭐 11번째라고 하는데 네. 작년에 탑건 매버릭 홍보차 한국을 찾았던 톰 크루즈 한국에 40번은 더 오고 싶다. 내년에도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한 영화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까 꽤 흥미로웠는데 이 톰 크루즈는 신작 마케팅 회의를 할 때 한국 투어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뭐 좋아해서이기 때문도 하겠지만 톰 크루즈의 한국 팬들에 대한 의리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해외 스타들을 한국에서 만날 수 있다. 문화의 힘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네, K컬처의 확산에 할리우드 스타들도 반응하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으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